안녕하십니까. 화상황 송대표입니다. 2025년도 5월 19일 월요일 현재 시간 오후 1시 42분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은 약간 느낌차가 좀 있으실 건데요.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다우지수는 지난주에 전장 대비해서 331포인트 0.78%가 상승을 한 42,654포인트에서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주가는 탄력을 받은 상태고 단기 눌림 이후에 2차로 고점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강세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괜찮았던 상황으로 마감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추세가 이제 확장되는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장 막판 직전에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평에서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면서 본장이 마감되고 지수 나스닥 선물이 급락을 하면서 흐름전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관련된 이슈로 조정권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심사숙고해서 내용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제 영상을 보시면 제가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국채가 지금 4.3, 4.4대인데 너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아마 중국 관련된 기사를 같이 보시면 지금 미국 국채를 공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라는 시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누구냐? 이 중국입니다. 중국. 지금 17분 전에도 기사 나왔는데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 정도로 밸런스가 있게 올라왔으면 사실 국채 가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좀 드랍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지금 이 부분이 올라오는 것이 주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의 상승폭에 비례하면 이 국채의 지금 강세 부분이 너무 강했던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죠. 국채가 올라오는 게 좀 수상쩍다, 좀 위험하다. 이거는 뭐 수상쩍은 거는 데이터를 보면 나오는 것이고 팩트하기는 지금처럼 내용을 확인해야 나오는 건데 결국 이제 국채가 이렇게 돼버리고 있는 상태니까 이제 무디스에서는 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용등급을 지금 강등을 시켰습니다. 아직까지 뭐 신용등급 떨어뜨린 폭이 크진 않기 때문에 위험한 수준까지는 아닙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3대 신평사라고 그러죠. 3대 신용평가사라고 하는데 그 중에 무디스가 한번 움직였다라는 부분 정도고 나머지 두 군데들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좀 동반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여기도 지금 기사가 있는데 무디스가 움직였지 않습니까? 피치가 그 다음에 언제 움직였냐면 자 보세요. 2024년도 5월 24일날 움직이고 2024년 8월 1일날 움직이고 8월 5일날 움직이고 10일 30일날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좀 따라다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용평가의 데이터를 보시면 이 추이 자체가 대부분 맞물려 있습니다. 이 정도의 간격이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맞물려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연속적으로 신평에서 신용등을 건들면 이 국채에 대한 가치력은 더 올라가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팔아짓기 현상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주가의 부하가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이라는 시장은 참 절묘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시점이 되면 어떤 시점이 되면 꼭 그런 일이 생깁니다. 지금도 보시면 기술적으로 보면 전형적인 쌍봉 위치에 도래를 했죠. 어떻게 보면 저항권에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제 마찬가지로 이 구간이 새벽에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쌍봉자리에서 무너진 겁니다. 이 데이터라는 것이 꼭 절묘하게 그런 시점들에서 그러한 악성 재료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좀 갉아먹는 현상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주목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대신 아직은 그간 상승했던 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도 나타난 조정이
눈에 띄게 문제가 된다라고 솔직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적인 조정 수준이기 때문에 이 폭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된다고 읽혀지진 않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장기화 되었을 때는 하방 압력을 좀 급속도로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그간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관세 분쟁을 통해서 쳐져놨던 이점들이 사라지면서 주가는 하방 압력을 크게 그릴 가능성이 높아지더라. 이렇게까지 내용을 연결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분위기에 놓여져 있고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가장 많이 보셔야 될 건 현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장을 같이 보시면 아침에 개파락 나오고 급조정, 기술적 반등, 재차 조정했는데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확산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 지금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 입장이 있는데, 이 다음 동작들은 누구를 통해서 움직이냐면 현물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이게 현물이 지금 만약 거래가 되고 있었으면 주가는 벌써 움직였을 텐데 아직 현물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제한성을 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현물마저 하락이 탈폭을 좀 키워버린다고 하면 주가의 매도 압력은 굉장히 거세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빌미를 찾았거든요. 왜냐하면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가 필요했던 시점인데, 그러한 빌미를 지금 현물을 통해서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장도 그렇고 지금 이제 미국장의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을 지금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떠한 멘트들을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가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제 미국 쪽에서 지금 여유가 좀 생겼죠. 왜냐면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워낙 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하게 푸시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무역 분쟁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그 뒤에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뭐런 현상이 생기냐면, 다시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께서 말씀하시길, 협상에 성실하지 임하지 않으면, 이 단어만 보시면 돼요. 그럼 보복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보복이다. 이게 좋아지는 것 같지만 또 좋아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개선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실제로 개선되어지고 있지 않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중 간의 이슈 안 끝났습니다. 시간을 벌었을 뿐인데 시간을 벌었던 거에 비해서 시장의 회복력이 너무 강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현물에 달려져 있다. 현물이 지금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강력하다 볼 수가 있고, 이 테슬라 따라오는 힘, 브로드컴도 마찬가지, 엔비디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장에서 증시 움직이려면 어떤 종목 움직이면 됩니까? 국내 증시? 너무 쉽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움직이면 주가 움직이죠. 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움직이면 되고요. 애플 움직이면 되고, 테슬라 움직이면 됩니다. 시가총액을 따지면 상위 종목은 3개만 움직여도 주가는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이 지금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데, 이 견조함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들더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오늘장은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좀 방어적인 텐션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오늘 벌써 선조정을 강하게 받고 있긴 한데 지금 1.3% 시간의 장인데 300포인트가량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어느 정도의 장중 변동 소치는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는 있어요. 요즘 300포인트 정도면 통상적인 변동 소치에 도달했다고 보긴 하는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한번 나왔다 하면 7, 800포인트는 그냥 나옵니다. 한번 날 뽑히면. 그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저가 매수를 하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방어적인 텐션이 다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신평사가 떨구니까 주말간에 또 트럼프가 화가 났는지 트럼프가 말씀하시길 또 파월 연주장을 자극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 경험을 해서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파월을 때리고 나서 시장 급락했었거든요. 다시 때렸어요. 근데 왜냐면 신평사에서 건드려 버리니까 파월을 건드려서 빨리 금리 인하를 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은 중앙은행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자리도 굉장히 크지만 재무장관이라는 입장에서도 연준 의장 입장에서도 그게 쉽지가 않죠. 이미 앞서서 의사록을 발표하고 컨퍼런스를 할 때 이미 연준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 바꾸기를 해버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 때 조금 이상했다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영상에다 담궈놨잖아요. 제가 좀 이상하다 느낀 게 갑자기 버냉키 의장이 왜 등장을 했을까 하고 제가 지난주에 올려드린 영상의 마지막 왜 갑자기 버냉키가 등장했을까. 물론 이제 예정된 일정이긴 했는데 원래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제니 델런 장관 같은 경우는 강기 정부처에 있으니까 나타나는 건데 통상적으로 나가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막 전면에 잘 그림을 드러나지 않으시거든요. 통상적으로 뭐 그리스펀 이런 사람도 지금 얼굴 보기 힘든데 버냉키가 갑자기 나와서 뭐지 했는데 결국 그날 새벽에 일이 터진 거죠. 저도 좀 수당 적어가지고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제가 2시까지 시장 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하다가 이제 좀 퇴근해서 자볼까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새벽에 기사 떴더라고요. 저 마지막 못 봤어요. 저도 떨어지는 걸.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급하게 자료 정리해서 보니까 저런 내용이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시장에서는 항상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 이미 이 양반이 왜 나왔지? 굉장히 드문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쪽에서 한 해, 두 해를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10수년을 경험을 해본 사람인데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나는 게 무슨 학회에서 보통 만나거나 할 때 뭐 찬조연설 할 때나 좀 보지 저렇게 잘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미 어느 정도 또 시그널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부분인데 최근에 장이 좀 올라오니까 다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경하게 나오는 것 같다. 근데 그러한 측면들이 앞서 있었던 시그널들을 비교해서 봤을 때 좋은 결과를 내줬던 적이 없더라라는 점을 고려해 보신다면 우리가 시장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 방향성은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방어적인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고 전 내일 이어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화세원 송 대표였습니다.